안녕하세요. 공대녀 엑셀 천재입니다.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상품 재고 조회하는 서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완성본을 보여드릴게요. 재고 관리 시트가 별도로 있고 이 해당 시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조회 시트에 상품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일부 상품명이 일치하는 모든 내역과 함께 위치별 재고 수량이 집계가 됩니다. 그럼 이 재고 관리 시트 데이터만 복사해 와서 함께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의 값만 복사해 온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에 교차 색상을 입혀서 좀 더 보기 쉽게 만들어 줄게요. 서식에 교차 색상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되면서 교차 색상이 적용이 되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걸 감안해서 H74맨까지 범위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H열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는 기본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하는 서식의 일부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아래 두 번째 서식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머리글의 색상이 좀 진해서 글씨가 좀 잘 안 들어와서 저는 글씨 색상을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많은 경우에 화면을 스크롤하게 되면 머리글이 보이지 않아서 데이터를 보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에 고정한 행의 셀을 위치하고 보기에 고정 3행까지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3행까지 화면에 고정이 돼서 내가 스크롤해도 이 머리글이 밀리지가 않아서 계속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새 시트를 추가해서 조회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 시트 추가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시트의 이름은 더블 클릭을 해서 조회라고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이 시트 1도 더블 클릭해서 재고 관리라고 변경을 해주죠. 이제 이 조회 시트에 상품명을 조회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제목도 넣어주고 글씨의 크기도 조정하고 굵게 글씨 색상도 지정을 하고 아래에는 상품명 조회라고 해서 이 시사셀에 내가 아이크림을 입력을 하면은 이 오른쪽에 아이크림에 대한 상품이 전부 나타날 수 있게 해볼게요. 얘도 좀 더 보기 좋게 블록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 색깔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을 선택하고 바깥쪽 테두리에 채우기 색상을 적용을 할게요. 가운데 정렬. 우리가 이 오른쪽 화면에 이 재고관리 시트에 있는 위치, 코드,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이 H열에 있는 재고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 머리끄랭을 저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이사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고 2월 재고부터 출고까지는 생략을 할 거기 때문에 해당 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상품명의 열 너비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되는데 이때 쭉 드래그를 해줄게요. 이 이오셀에 쿼리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보통 필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 필터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필터 함수도 훌륭한 함수지만 쿼리 함수가 좀 더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쿼리 함수를 사용해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먼저 화면을 조금 더 키울게요. Q를 입력을 하면은 Q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 쿼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탭 키를 누를게요. 그럼 쿼리 함수가 입력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우리 데이터 원본을 지정을 할 거예요. 이 재고 관리 시트에 B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범위가 지정이 되죠. 이때 우리는 73행까지 범위를 픽스하지 않기로 했어요. 73은 지우고 H열까지만 입력을 할게요.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쿼리문을 꾸며줄 거예요. 쿼리문을 입력할 때는 더블 커테이션으로 select 우리 B, C, D 그리고 재고 H열에 있는 거 불러오기로 했었죠? B, C, D, H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어떤 조건의 데이터를 불러올지 조건절 where 이 D열 상품명이죠. 상품명에 아이크림이 포함된 데이터 D열에
포함, contain, 셀 주소를 참조를 시킬 거예요. 더블 커테이션을 썼기 때문에 싱글 커테이션으로 셀 주소를 참조시킬 때는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 앰퍼센트 시사셀이었죠. 앰퍼센트 더블 커테이션으로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셀 주소를 참조를 시키고 한번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셀렉트에 더블 커테이션으로 열었으니까 또 마지막도 이렇게 한 번 더 닫아줄게요. 그럼 이렇게 시사셀에 입력된 아이크림만 나오죠. 근데 이 상품명이 이 재고 관리에 입력된 순으로 해서 추출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어려워요. 발효 블랙티 아이크림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렵죠. 이왕이면 우리 상품 코드나 상품명으로 한번 정렬을 시켜볼게요. 다시 이 조건절에 들어와서 정렬할 때는 오더 바이 어떤 열을 정렬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상품명이 D였죠. D열 오더 바이 D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볼게요. ascending 그리고 이왕이면 상품명으로 정렬이 되되 우리가 수량을 좀 높은 걸 우선순위로 해서 한번 볼게요. 수량은 H열이었죠. H 이번에는 반대로 내림차순 descending 입력을 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상품명이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여서 좀 더 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도 이렇게 큰 순으로 해서 나타났어요. 자, 이제 여기 이 오행에 있는 이 머리끄랭 우리가 데이터의 범위를 B4부터 잡았으면은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삼행부터 잡았기 때문에 이 쿼리문의 마지막 인수 자리에는 숫자 0을 입력해서 머리끄랭을 생략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품명을 조회할 때 내가 조회하는 상품이 없을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죠. 오류가 나타나죠. 이 오류는 찾는 값이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죠. 이 재고 관리에 린스라는 상품명을 포함하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류 표시보다는 좀 친절하게 문구를 하나 넣어주죠. F2키를 눌러서 if na 만약에 찾는 값이 없으면 쉼표하고 해당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해 줄게요. 우리가 완성본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조회되는 이 22행까지 우리가 교차 색상이 나타났죠. 세럼을 입력하면 아이크림을 입력해 볼게요. 그 제품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서식도 맞춰서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이 재고 관리에 적용했던 이 교차 색상을 적용을 하면 얘는 범위가 이렇게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에 맞춰서 같이 서식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교차 색상이 아닌 조건부 서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웃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에 조건부 서식 그리고 범위를 H열까지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행 번호는 생략을 할게요. 어느 행까지 데이터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형식 규칙의 가장 아래 맞춤 수식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입력한 이 수식이 참일 경우에 이 아래 지정한 서식을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 스타일이 바로 적용이 되죠. 초록색이 적용이 됐는데 저는 여기다 맞춤 수식에 두 가지 조건을 줄 거예요. 하나는 교차로 색상이 나와야 되니까 해당 행이 홀수이거나 짝수인 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홀수를 판단하는 is odd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어떤 거에 대한 홀수를 판단할 거니 행 번호를 추출하는 함수 row에서 셀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역시 2열도 전체 열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초록색 기본 스타일이 지금 홀수행에 적용이 되어진 게 보이시죠? 근데 우린 데이터가 있는 부분까지만 적용을 할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을 더 쓰면 되겠죠? 쉼표하고 이 2열에 보이는 이 데이터가 텍스트가 맞니? 해서 is 텍스트로 참 거짓을 판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조건을 두 개를 입력을 했으니까 and 함수로 묶어야겠죠. 이 2호 셀에만 입력된 게 텍스트라고 판단해서 서식이 오행에만 입혀졌어요. 조건은 꾸며주기 나름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홀수가 아닌 짝수를 판단하고 싶다 하면은 is odd가 아닌 is even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is 텍스트가 아닌 len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의 길이를 추출하는 거죠. 이게 뭐 1 이상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범위가 아니면 어떤 게 아니면 0이 아니면 요렇게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조건은 꾸며주시기 나름이에요. 여러 방법으로 표현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지정할지 전 채우기 색상을 지정을 할게요. 완료. 그리고 다시 상품명을 조회하면 조회되는 상품 내역 길이에 따라서 서식도 맞춰 조정이 되죠. 아래 각 위치별로 재고를 집계 해볼게요. 총 재고 수량에서 각 위치별로 본사에 얼만지, 수원에 얼만지 이렇게 크림이 본사에 몇 개인지 보려면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근데 이때 이 위치는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재고 관리 시트를 참조해서 이 비열을 참조해서 고유 목록을 뽑아볼게요. 유니크 함수 재고 관리에 B4부터 쭉 잡아주면 되겠죠? 지금 클릭이 돼서 이렇게 전체가 나왔는데 이 주소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B4부터 B 이렇게 잡아서 고유 목록을 뽑아 놓고 지금 여기 데이터가 얘 때문에 밀려서 안 보이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라서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위치에 이제 이 오른쪽 조회되는 상품들의 재고를 집계하기 위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는 서밋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찾을 열을 지정을 합니다. 이 5부터 이 전체 지정할게요. 여기서 F4키를 눌러서 열 주소를 고정하고 쉼표 두 번째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을 건데 나 이 본사를 찾을 거야 라고 해서 B8셀을 참조를 시킵니다. 쉼표 세 번째 인수 자리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죠. 재고 H5부터 쭉 H까지 역시 F4키 눌러서 고정시키고 엔터. 그럼 본사에는 총 크림이 60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크림 입력하면 본사에 있는 아이크림 49개 잘 계산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숫자만 보면은 좀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 아래 차트도 한번 생성을 해보죠. 범위 지정하고 삽입 차트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차트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차트 편집기에서 차트 유형을 이 가로형 막대 차트로 변경을 할게요. 여기서 저는 이 격자선은 생략을 해줄게요. 격자선을 선택하면은 이 격자선 및 눈금이라고 해서 바로 메뉴가 이동이 되죠. 여기서 이 격자선 체크를 해지를 할게요. 그리고 이 제목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축 제목도 지우고 이 축의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할 건데 지금 저는 10 이하로 조정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선택하는 게 없죠. 이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해서 엔터. 얘도 세로 축도 역시 글자 크기를 줄일게요. 그리고 이 계열의 색상이 좀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이 채우기 색상을 조정을 하고 여기에 데이터 라벨을 클릭해서 여기 몇 개인지 좀 눈에 빨리 띌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에 더블 클릭해서 이 차트 스타일의 테두리 좀 없애줄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보기에 표시에 이 격자선도 체크를 해제해서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저희 총 재고를 계산을 안 했네요. 여기에 sum 이 각 위치의 합계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얘도 구분될 수 있게
위쪽, 아래쪽에 테두리 선까지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왼쪽에 가서 달라붙었죠? 이런 거 보기 싫으니까 숫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 자, 이제 마무리된 것 같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졌어요. 완성본을 보면은 이렇게 각 계열마다 색상이 좀 다르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분사는 그대로 두고 점점 색상의 강도를 좀 줄여보죠. 수원을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 서식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원이 선택되어진 상태죠. 채우기 색상을 좀 다르게 지정을 할게요. 지금 적용된 이 데이터 포인트 수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이번에는 용인 아니면 여기를 바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색상에 좀 더 옅은 색깔 그리고 한 번 더 추가해서 하남에도 좀 더 옅은 색깔. 네, 이렇게 각 계열마다 색상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꽤 길어졌는데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